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일 최병욱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일요일이죠. 당정청이 회의를 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결정을 했는데 총 19조 5천억 원 정도 규모, 그러니까 대략 한 20조 원 정도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재보궐선거 전에 주기로 했는데 그 대상이 굉장히 폭넓게 이어졌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제까지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 택시 기사 등이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도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우선 전체적으로 과연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14조 원이었는데 이거는 일부만 준다고 하면서 선별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20조 원,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책정을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코로나 재난지원이냐 아니면 선거 앞둔 현금 살포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코로나19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 그게 사실은 대학생이죠.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어려운 대학생이 있다면 그 대학생의 부모가 실직을 했거나 폐업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로, 그래서 아마 이 대학생이 어려워졌을 텐데, 기본적으로 대학생은 성인입니다. 성인은 자기 스스로 생활을 꾸려가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책임도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부모가 폐업하거나 실직했다고 특별 근로장학금을 준다? 아니, 부모도 이미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표가 있는 사람한테 돈을 더 얹어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노점상 이런 사람들한테 준다고 그러는데, 잘 아시지만 노점상의 경우에 제대로 된 세금 계산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세금을 내더라도 축소 신고하거나, 왜냐면 노점상이 무슨 카드 결제기나 이렇게 투명한 어떤 세금 체계 여기에 편입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실제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준다? 이거는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현금 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럼 부모가 폐업을 하거나 실직을 한 자녀가 대학생이 아니고 20 몇 살인데 그 사람 역시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왜 돈 안 줍니까? 그리고 부모가 폐업이나 실직한 사람 중에 미성년자 자녀를 가지고 있는 그 미성년자 자녀 중고등학생한테는 왜 안 줍니까? 왜 특별 근로장학금 안 주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벌써 그 차이가 뭐죠? 투표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영업자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프니까 시장이다, 이런 커뮤니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세금 꼬박꼬박 내는 우리가 호구다, 세금 제대로 안 내는 이들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 노점상 하는 분들이 표만 소중한다는 건가, 노점상 깔러 가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리지갑인 봉급쟁이들, 이거 누군가는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물론 상당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현장에 가서 물어보시면 아실 텐데 누군가는 갚겠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끌어다 쓰는 재난지원금 이게 결국은 나랏빚 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랏빚을 많이 끌어다 쓰면 누가 갚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 세대가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 세대한테 물어보면 그런 개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갚겠지입니다. 누가 갚죠? 자기들이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건 재정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장 현금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유혹, 이런 거 떨쳐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국민의힘이 과연 반대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찬성해야 될 것이냐, 이런 논란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거의 자중질환처럼 번지죠. 예를 들어서 유승민 전 의원이나 윤희숙 의원이나 이런 경제학자들 또는 과거 경제 관료 출신들, 이런 사람들은
아, 이건 재정 건전성이 문제다. 이게 바로 망국의 길이다. 베네수엘라, 그리스, 뭐 이런 데 봐라. 응? 아르헨티나 이런 데 봐라.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자, 문제는 제가 한번 포퓰리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포퓰리즘에 관해서 뭐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뭐 이런 책들을 쭉 읽어봤는데, 그리고 그 나라의 정치 현황 같은 걸 쭉 들여다보면요. 제가 뭐 깊이 있게 공부한 건 아니지만, 포퓰리즘의 폐해라는 거는 정말 대단히 심각하고, 그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자, 이 재정 건전성을 가지고 그 둑을 막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는 걸 그 책들을 보고서 제가 느낀 바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정치 현장에서는 이 포퓰리즘은 역시 포퓰리즘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 제가 그걸 몇 차례 여기서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왔더군요. 아니, 나라 망하는 걸 지금 부추기냐?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끝은 결국 망국이다. 아, 저도 알죠.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면 포퓰리즘을 막겠다고 계속해서 재정 건전성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으면 선거에서 계속 집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거에서 지더라도 우리는 망국의 길을 막아야 된다. 글쎄요, 뭐 그 말이 옳죠.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계속 졌을 경우에는 망국의 길을 더 막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이기고 그리고 나서 망국의 길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거에서 이기는 길은 어떻게 하는 길이냐? 일단 선거 국면에서는 포퓰리즘에 맞서고 보거나 한술 더 뜬 포퓰리즘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뭐 그러면 국민을 뭐 개돼지로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저한테 있습니다. 국민은 뭐 정치인들의 머리 꼭대기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이론이고요. 저희가 정치 현장에서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 현장은.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지난 총선 때 정권 심판론이 얼마나 비등했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180석을 무려 범여권에 갖다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거에 대한 분석도, 작년 총선 참패의 분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총선 직후에 5가지 요인을 들었는데, 저는 첫 번째 요인으로 재난지원금을 들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두 번째는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당시의 자유한국당이 그 공천파동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야권 지지자들을 결국 분열시켰다. 이것이 두 번째 요인이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가 5가지 요인을 꼽은 게 있는데, 그때 첫 번째가 재난지원금이었고요. 자,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문재인 정부를 살렸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재난지원금 문제가 첫 번째 공신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 분석이 뭐 틀렸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제가 그 총선 당시에 실제 지역의 일부 내려가 보니까 어떤 분위기들이 있느냐. 야, 자유한국당 찍는다고 돈 나오냐? 그때 재난지원금을 처음으로 줄 때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줄 때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찍는다고 돈 나오냐?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그때 재난지원금에 초기에 반대했으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반대하면 국민들 머릿속에, 유권자 머릿속에는요, 자유한국당을 찍으면 재난지원금은 없는 것이고 민주당을 찍어야 재난지원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총선에 임했습니다. 자, 선거에 정말 이거는 망국의 일이다,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뿌리는 거는 아무리 코로나 사태라고 하더라도 이건 국가재정을 좀먹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민주당을 찍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있겠죠. 상당히 있을 겁니다. 우리 정말 국민들이 선거 끝나고 나면 황금 분할을 해줬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유한국당 찍어서 돈 나오냐 라고 생각하는 또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민주당을 찍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저는 180석, 범여권 180석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에 1등 공신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이후에 재난지원금 또 있었습니다. 선별지원 어쩌고. 그리고 이번 바로 얼마 전에 1월 말 2월 달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는데, 자, 이번에
4월 7일 총선을 앞두고 3월 달에 또다시 그거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벌써 코로나 사태가 끝났을 때는 전 국민 위로금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죠? 대선용입니다. 대선용. 코로나 언제 끝나죠? 지금 우리가 예상컨대는 11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뭐 집단 면역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 음모론도 나왔습니다. 무슨 음모론? 코로나19 이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지 않을 것이다. 대선까지 끌고 갈 것이다. 그래야 대선 때 또 돈을 풀 수가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풀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건 음모론이죠. 음모론인데 그런 얘기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총선 때 그랬죠. 선거 끝나고 나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는 쏙 들어가고 선별지원으로 하다가 다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뭐 미니 대선이라고 하는 이게 오니까 선별지원은 유지하면서 액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선거권이 있는 대학생, 뭐 노점상, 뭐 이런 사람들까지 확대를 해버렸습니다. 효과가 비슷합니다. 노점상, 대학생 어디에 많습니까? 서울과 부산에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거를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이제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전국민 의료금 이거는 아마 대선용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패턴이 된 재난지원금 문제가 패턴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딜레마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딜레마도 있었죠. 이번에 재난지원금 문제도 또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게 국가 나라를 생각하고 재정 건전성을 생각한다면 이걸 반대해야 되는데 반대하면 선거에 대단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한데 이러기 때문에 반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찬성하자니 나중에 그 어떤 그러니까 국가 재정 파탄이 공범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에 십상이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소위 건전 재정론자들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선거라는 걸 대입하면 그 얘기가 맞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일단 선거에 대처하자. 그거는 이런 식의 재난지원금 앞장서서 배포하자. 지금 이게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국민의힘이 과연. 저는 앞장서서 배포하자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선거는 치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 국민을 속이자는 것이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속이자는 게 아니고 포퓰리즘에 대처하자 이거죠. 포퓰리즘에 무슨 방법으로 대처하냐? 포퓰리즘밖에 없다. 다만 그거는 선거기 때문에. 그럼 선거가 끝나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선거가 끝나고서는 선거 끝난 뒤의 나름대로의 망국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글쎄요 뭐 국가 채무 비율이 뭐 이 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그거 더 늘려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국하고 비교해서. 그러나 일각에서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기업 부채 같은 것이 지금 그 제대로 계산이 안 돼서 그렇지 그것까지 계산하면 우리나라 국가빚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뭐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아서 근데 저는 공기업 부채까지 하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뭐 정말 그 미국이나 일본처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심각한 국면이고 그다음에 이것에 특히 속도가 국가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격하다 하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 앞둔 재난지원금 안 된다.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면 선거는 거의 무조건 진다. 아무리 정권 심판론이 비등을 해도 라는 현실을 좀 감안하자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고 지금 패턴이 된 선거지원금 그렇죠. 패턴이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대선 때 또다시 이 패턴을 활용하려고 할 텐데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책 정말 지금부터 아니 지금부터는 뭐 4월 7일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전력 투구해야 될 것이고 단일화 문제 등 그리고 끝나고서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 내년 대선용 그 재난지원금 패턴 민주당의
이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제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